주택에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있다면 상가에는 상가임대차 보호법이 있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은 모든 상가 임대차에 대해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환산보증금이 일정 금액 이하이고 사업자 등록증이 등록되어 있는 임대차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현재 경기 불황으로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경기 불황 여파로 임대인과 임차인의 분쟁이 증가할 것으로 보여 계략적인 상인법에 대해서 알아보고 사례를 중심으로 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은 아까 얘기한 대로 이제 상가건물 임차인 중 일정 보증금 이하의 임차인만을 보호합니다. 여기서 이제 보증금은 환산보증금을 얘기하는데 환산보증금은 자기가 지급한 보증금에다가 플러스 만약에 월세를 낸다고 그러면 올 임대료 곱하기 100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서울은 9억, 그 다음에 이제 과밀 어적구획 및 부산은 6억 9천, 광역시는 이제 5억 4천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타 지방은 3억 7천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정 보증금 이하의 상가건물 임차인은 이제 대항력과 우선 변제력과 존속기간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대항력을 보겠습니다. 대항력이라는 것은 상가건물 인도를 받고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면 대항력을 받습니다. 주택임대차 보호법에서는 주민의 등록을 하고 그 다음에 건물을 인도 받았을 때 대항력을 받죠. 이런 식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임차인의 지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즉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은 상가 건물이 매매에 경매가 되더라도 이제 새로운 소유자에게 임차인의 지위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즉 상가 건물이 매매, 경매 등으로 건물 소유자가 바뀌어도 임차인은 임대차 기간이 만료할 때까지는 상가 건물을 사용 수익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보증금을 이제 반환받을 수 있죠. 만약에 반환받지 못한다고 그러면은 상가 건물을 계속 이용할 수 있죠. 임대차 존속 기간을 보겠습니다. 임대차 존속 기간은 기간을 정하지 않았거나 기간이 1년 미만을 한 경우에는 1년으로 봅니다. 만약에 이제 임차인은 1년 미만을 정한 기간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에게 굉장히 이제 유리하게 되어 있는 거죠. 임차인이 이제 계약갱신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데 전체 임대차 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한 임차인은 이제 임대차 기간이 만료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고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나 이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보증금의 증감 청구권 및 증액제한을 보겠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이제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감을 청구할 수 있는데 임차 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밖의 증감이나 또는 뭐 감염법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2항에 따른 경제적 사정으로 이제 차임 또는 보증금이 적정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경우 임차인 및 임대인 당사자는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임차인이나 임대인이나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는데 5분에 대해서만 이게 증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선 변제권이 인정이 되는데 임차인이 상가 건물 인도받고 사업자 등록을 했다면은 즉 이제 그 대항력을 갖추고 그 다음에 세무서장으로부터 임대차 계약서 확정일자를 받았다면은 임차 건물이 이제 경매나 공매되는 경우에 그 환가 대금에서 이제 후순위 권리자마다 우선 변제 받을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주택임대차 보호법하고 거의 동일하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소액 임차인의 최우선 변제권이 인정되는데 이제 이것도 주택임대차 보호법과 거의 유사하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울은 같은 경우는 6,500만 원 이하가 되겠습니다. 임차 보증금이란 보증금 위에 차임이 있는 경우에 올 단위 차임액의 100을 곱해서 보증금 환산 금액이 임차 보증금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주임법하고 다르죠. 주택임대차 보호법에서는 보증금만 계산되는데 이제 상임법에서는 이제 보증금 플러스 그 다음에 올 단위 차임액의 100을 곱하는 환산 보증금이 되겠습니다. 소액 임차인의 최우선 변제권은 소액 임차인은 임차 건물의 경매 또는 공매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집행 절차에 참가하여 보증금의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건보다 우선하여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주택임대차 보호법과 동일하다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만기가 됐는데 보증금을 되돌려 받지 못한 경우에 이사를 갈 수 없는데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을 해서 임차권 등기 명령
허가를 받는다고 그러면은 임차권이 등기됐다고 그러면 이사를 갈 수 있고, 그런 경우에 대항력과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죠. 이거는 이제 그 임차권 등기 명령은 이제 거의 이제 주택임대차법과 유사하기 때문에 이건 한번 참고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 요건으로서는 임대차가 종료한 경우이고, 그 다음에 보증금이 받아지지 않는 경우에 임차인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임차 건물, 상가 건물 소지를 관하는 지방법원에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임차권 등기를 하는 경우에 하고 나서는 이제 대항력비 우선 변제법이 유지되고, 그 다음에 만약에 이제 임차인이 임차권 등기 이전에 대항력이나 우선면을 취득하지 못한 경우에도 임차권 등기를 한다고 그러면은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이 취득가 됩니다. 그렇지만 소액 보증금의 최우선 변제권은 배제가 되겠습니다. 임차권 등기의 말소를 보면은 이제 임차 건물의 소지를 관할하는 지방 법원에 이제 임차권 등기 명령 취소 신청서를 접수해서 법원에 해당 등기소에 그 임차권 등기 말소를 촉탁하면 말소가 됩니다. 보증금을 받았으면 임차권 등기 말소를 해야겠죠. 아까 이제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상가임대차 적용 범위는 이제 환산 보증금이 일정 금액 이하여야 됩니다. 서울은 9억 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상가임대차 보호법의 사례를 중심으로 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코로나19로 이제 임대료가 너무 과도해가지고 이제 임대인이 임차인과 이제 협상 끝에 이제 일정 금액으로 이제 차임을 내려서 이제 계약을 하고 이제 5% 적용을 이제 하지 않았는데, 쉽게 말해서 이제 코로나19로 영업이 어려워 임차인 요청에 의해서 월세를 300만 원에서 이제 200만 원으로 인하해서 1년간 적용을 했고, 1년이 지난 후 임차인의 요청으로 1년을 더 연장해서 이제 2년을 다 채웠죠. 그래서 약속이 종료돼서 이제 월세를 이제 임대인이 이제 200만 원에서 300만 원을 기존에 이제 저기 컴백하는 거죠. 300으로 인상을 하는데, 이제 그런 경우에 200만 원에 대해서 이제 5% 인상인지 아니면은 기존에 이제 300만 원으로 환원이 될 수 있는지 이걸로 이제 물어본 경우에 결론적으로 보면은 300만 원으로 가능합니다. 상가 건물 임대료가 경제 사용의 변동으로 인하여 상당하지 않게 된 경우에 당사자는 이제 장래 차임 또는 보증금에 대해 증감을 청구할 수 있고, 증액의 경우 5%를 청구할 수 없다, 이렇게 상임법에서는 규정하고 있지만은 감염병 예방을 관리하는 법률에 의해 가지고 이제 경제 사정이 생긴 경우에는 이제 해당하지 않습니다. 즉 이제 월세는 300만 원으로 인상이 가능합니다. 이거는 이제 혹시 이제 분쟁이 생길 수 있는데, 이거는 이제 코로나 이전 걸로 이제 가능하다. 그래서 임대인의 300만 원으로 인상 가능하다는 이제 결론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상임법 11조를 보면은 차임 또는 보증금은 임차금에 관한 조세, 공간 부담인의 증감이나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1급 감염병에 대한 경제사회적 변동으로 인하여 상당하지 아니하게 될 경우에는 당사자는 장래의 차임 또는 보증금에 대해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증액의 경우 대통령으로 정하는 기준의 비율을 초과하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1항에 따른 증액 청구는 임대차 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의 증액이 있는 1년 이내는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즉 1년 이내에는 이제 그 차임을 청구할 수가 없다는 거죠. 1년을 꼭 보셔야겠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예외 기준을 든 게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1급 감염병에 관한 경제사정 변동으로 차임 등이 감액되는 후 일반인이 제1항에 따른 증액을 청구한 경우에는 증액된 차임 등이 감액 전 차임으로 금액에 달할 때는 이제 적용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2020년 9월 29일에 신설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경우를 보겠습니다. 이제 3개월 월세를 연체한 경우에 이제 임차인도 계약을 해지 가능한가,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질문은 최근 영업이 어려워 임차인이 3개월 월세를 연체하고 있는데 임대차 기간이 이제 8개월 이상 남아 있고 신규 임차인도 구해지지 않고 있는데 3기 이제 차임을 연체한 경우에 임차인도 임대차 해지가 가능한지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결론적으로
임대차 해지는 이제 이런 경우에는 임대인만 가능합니다. 임차인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상임법 10조의 8항을 보면은 임차인의 차임 연체액이 3개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계약세 약정 3개에 해당하는 차임 연체로 인한 해지권은 임대인만 있습니다. 지금까지 상임법에 대해서 상가임대차 보호법에 대해서 계략적인 내용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상임법의 그 임대차 기간, 그 다음에 차임 증가, 그 다음에 이제 사례를 중심으로 한번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사례는 향후에도 계속 이렇게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 사례를 꼭 그 상임법 적용 상가 쪽에서는 임차인이나 임대인은 그 사례를 한번 보시고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